옛날 옛적 청산마을에 김진사라는 욕심 많은 양반이 살았습니다. 40이 넘은 김진사는 젊은 시절의 풍채는 사라졌으나 권력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땅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소장료를 받아갔습니다. 이번 가을 수확의 절반을 내놓아라. 백성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월양이라는 25살의 여인이 살았습니다. 과부가 된 지 3년 그녀는 홀로 작은 주막을 꾸려가며 살았습니다. 월양은 가난했지만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달빛처럼 검었고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월양은 주막 문을 닫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사가 들어왔습니다. 월양, 술 한잔하러 왔네. 월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오늘은 문을 닫았사옵니다. 내가 왔는데 문을 닫다니. 어서 술상을 차려라. 월양은 마지못해 술상을 차렸습니다. 김진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월양을 훑어보았습니다. 월양, 내 나이가 이제 25이라 했나? 과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옵니다. 내가 좋은 제안이 있네. 나의 첩이 되면 어떻겠는가? 이 주막빚도 내가 다 갚아주고 비단옷도 해주겠네. 월양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온화하게 유지했습니다. 나리의 호의는 감사하나 저는 망부의 정을 지키려 합니다. 고작 죽은 남편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될 걸세. 이 주막도 내 땅 위에 있다는 걸 잊지 말게. 김진사가 나간 후 월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욕심 많은 양반을 혼내줄 계획을 세우기로.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월양의 주막에 귀한 약주가 들어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 10년은 젊어진다던데 한 모금만 마셔도 기운이 넘친다더군. 소문을 들은 김진사는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월양, 그 귀한 술을 내게 팔게. 월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리, 그 술은 아무에게나 드릴 수 없사옵니다. 뭐, 내가 누군데 못 판다는 게냐? 그 술은 특별한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잘못 마시면 독이 되옵니다. 김진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탐이 났습니다.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월양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홀로 산속 샘터에서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나리께서 만약 그 술을 마시는 동안 재물이나 여색을 떠올리시면 술은 독으로 변합니다. 월양은 붉은 천으로 감싼 술병을 꺼냈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이 술은 대단히 귀하옵니다. 값은 은자 100냥입니다. 김진사는 망설임 없이 은자를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 아래 김진사는 산속 샘터로 갔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그를 비췄습니다. 김진사는 술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월양의 하얀 목선,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 그녀가 술을 따를 때의 우아한 손길.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독이다. 술이 독으로 변했어. 사실 그 술은 평범한 약주의 속을 약간 메스껍게 하는 약초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해롭지는 않지만 불쾌한 느낌을 주는 약초였죠. 김진사는 그날 밤 내내 샘터에서 속을 뒤집으며 자신의 욕심을 후회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다시 월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월양, 저번 일은 잊어주게.
대신 이번에는 정당한 거래를 하세. 무슨 거래이옵니까? 내게 귀한 금비녀가 하나 있네. 이걸 자네에게 주겠네. 김진사는 화려한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월양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 대가로 하룻밤만 나와 술자리를 함께하게. 다른 건 바라지 않네. 월양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날이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좋네. 사흘 후 밤 내 별장으로 오게. 그곳에서 답을 듣겠네. 김진사가 떠난 후 월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사흘 후 월양은 김진사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오셨군요, 월양. 김진사는 이미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방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날이 술을 마시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게. 월양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진정으로 저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소유하고 싶으신 겁니까?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같은 말 아닌가? 다릅니다. 누군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뜻이고 소유하고 싶다는 것은 그저 물건처럼 가지고 싶다는 뜻이옵니다. 나는 나리께서는 마을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땅도 집도 곡식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월양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리, 제가 여기 온 것은 답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나리의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금비녀가 아무리 귀해도 제 마음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까지 말게. 김진사가 월양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차분하게 그의 손을 풀었습니다. 나리, 힘으로 얻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리께서 이 말을 이해하실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월양은 그렇게 별장을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홀로 촛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김진사는 월양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백성들에 대한 횡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특별히 세금을 더 거두겠다. 집집마다 쌀 5말씩 더 내놓아라.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수확을 바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무슨 계획이요? 월양 낭자. 김진사를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날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장터도 주막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냐? 하인이 보고했습니다. 날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웃 고을로 떠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며. 김진사는 허탈했습니다. 땅은 많았지만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그것을 누릴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홀로 빈 마을을 걸었습니다. 달빛만이 텅 빈 거리를 비췄습니다. 그때 월양의 주막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김진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월양, 자네는 왜 떠나지 않았나? 월양은 조용히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나리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나리, 제가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습니다. 마치시면 마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말해보게. 월양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가난해지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부유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진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재물, 은 아닐 테고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입니다, 나리.
월양은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사랑과 배려를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수수께끼도 있겠지? 있습니다.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돈으로는 살 수 없으며 오직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진사는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인가? 그렇습니다.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나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리께서는 많은 것을 가지셨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말이 옳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한 적이 없었네. 그저 복종만 요구했을 뿐이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 이웃 고을로 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주시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진사나리께서 무릎을 꿇으시다니. 김진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욕심만 부렸소. 여러분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소.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소. 소장료를 절반으로 줄이겠소. 아니, 흉년에는 아예 받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께서 진심이시라면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김진사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달이 떠오른 밤 김진사는 월양을 찾았습니다. 월양, 자네 덕분에 내가 깨달았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네. 월양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 이제야 진정한 양반이 되셨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의 눈에는 더 이상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에 대한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월양,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자네의 마음을 올바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 월양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으니까요. 기다리겠네. 1년이든 2년이든. 그 후 김진사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진달래가 필 무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여전히 월양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술을 요구하거나 무례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월양, 오늘 마을 우물을 새로 팠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더군. 좋은 일 하셨습니다. 모두 자네 덕분이네. 어느 날 저녁 월양이 말했습니다. 나리, 아니. 김진사 어르신. 편하게 나리라 부르게. 더 이상 나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어른이시니까요.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김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 네. 1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진정으로 변하셨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와 자네 같은 젊은 여인이 함께할 수 있겠는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잘못, 현재의 마음, 미래의 희망에 대해. 결말. 그 후 김진사와 월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복했습니다. 김진사는 월양의 지혜로 마을을 더욱 잘 다스렸고, 월양은 김진사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늙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양 어르신의 지혜가 김진사를 변화시켰고 김진사의 진심이 월양의 마음을 얻었네.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심을 배운 양반과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킨 여인의 이야기로.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